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석의 마지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마지님.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이제 제가 주제를 선정할 때 둘이 얘기해야 될 거랑 이제 저 혼자 할 거랑 이제 막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분류를 하는데 이제 갑자기 제 그 계획이 다 이렇게 변경돼 가지고 이거로 내가 혼자 하기는 좀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오늘 주제가 맨발의 겐이란 작품인데 이제 원래는 저희가 이제 이걸 그래서 오펜하이머랑 이거를 이제 두 개를 함께 해가지고 이제 원폭 특집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더데이즈랑 오펜하이머랑 이 멤버에게는 약간 걔를 같이 하는 다 연결되는 지점이 있죠, 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오펜하이머를 별로 그렇게 길게 얘기할 게 안 돼 버려서 이제 제가 뭐 그 영화에 좀 저도 되게 막 그런 거 뭐지 오펜하이머의 생애랑 막 뭐 그 원폭 개발 과정 막 되게 길게 얘기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영화 자체에 대해서 이 영화 자체가 좀 이렇게 와닿는 게 없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길게 결국 얘기가 안 나와 버리고 그냥 뭐라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단점 얘기하다가 이제 짧게 끝내버렸는데 오펜하이머를.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그 오펜하이머를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데 재미있게 봐가지고 네. 저는 약간 논란의 최고작이 아닌가 약간 이 정도 생각이 들 그렇군요. 정도로 네. 약간 잘 만들어지는 명품 수트 하나 같은 좀 그런 느낌이라 저는 그 다른 거보다도 이 각본의 치밀함에 대해서는 보면서 내내 이 사람은 미쳤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상당히 괜찮았던 것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뭐 오펜하이머를 보고 나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냥 인물에 대한 전기 영화인데 뭐 이거를 네, 그렇게 뭐 그렇지 않아요. 깊게 저거 할 필요가 있나 약간 전기 영화인데 그냥 이제 하여튼 저는 왠지 그렇게 뭐 그닥 와닿진 않아서.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맨발의 갱과 오펜하이머는 굉장히 밀접한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원래 이제 원폭으로 묶어서 주에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오펜하이머에서 마저 또 못한 얘기들까지 오늘 네. 맨발의 갱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발의 갱은 일단 이제 이 작가인 나카자와 케이지 온께서 이제 이미 돌아가셨죠. 이제 고 나카자와 케이지 작가님이신데 사실은 이 겐이란 캐릭터 자체가 이제 이 작가의 그냥 본인의 얘기죠. 그냥. 맞아요. 물론 이제 약간 이제 만화적인 각색이 좀 들어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제 자기의 그 경험담을 그냥 만화로 정말 그리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만화는 이제 그런 의의가 있죠. 이제 정말 그 핵이 원폭이 얼마나 방사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치, 두려운 저는 이거를 것인가. 보기 전에는 이 정도의 약간 그런 그 뭐랄까 두려움 이런 거는 좀 없었는데 보고 나니까는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 그러니까 얘기로만 듣던 거랑 이건 뭐 실제 뭐 영화도 아니고 이렇게 뭐 다큐도 아닌데 그냥 그려진 그림을 보는데도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소름 끼치죠,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참상을 정말 특히 이 작가 본인의 경험을 그렇지. 또 괜히 근데 생활력이 엄청 강하단 말이야. 그렇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엄청 그 낙천적인 캐릭터인데 네. 그런 긍정이 없었으면은 저는 되게 이렇게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엄청나게 그 정말 생존력이 강해요, 네, 진짜. 네, 네. 근데 만나 주인공이지만. 그렇지. 근데 실제로도 뭐 작가 본인의 그 얘기니까. 그래서 또 이제 이 만화가 이제 전형적인 옛날 그 명랑 만화처럼 말이야. 그치. 그림체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제 희석되는 게 있는데. 맞아. 이걸 사실적으로 그렸으면은 진짜 막 그 그림 리얼하게 그리는 사람도 있잖아. 막 극화체 그림체로 막 그렸으면 진짜 더 끔찍할 수도 있는데. 그치. 그나마 겨우 이제 약간 좀 되게 그림이 단순하니까.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1, 2권 내용은 정말 무섭습니다. 끔찍하고. 그러니까 왜 진짜 이게 정말 그 핵이 정말 그렇게 끔찍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날 그렇게 원폭이 투하된 그날의 그 히로시마의 그 참상이 나와 있는데 진짜 막 그 사람 피부가 흘러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포즈가 다 이렇게 좀비처럼 이렇게 팔을 이렇게 내밀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살 거죽이 흘러내리니까 그냥
자연히 사람들이 다 이 포즈로 음. 걸을 수밖에 없는 음. 그래서 막 그 등가죽이 막 그 사람 꼬리처럼 이렇게 막 네. 내려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해도 끔찍한데 그치. 예, 이런 단순한 그림체로 봐도 굉장히 정말 정말 핵이란 게 얼마나 그래서 그 무서운 더데이즈에서 그 피폭 된 다음에 씻을 때 네. 이거 뭔가 살이 흘러내리는 게 아닌가 막 네. 그런. 조마조마하잖아 네. 더데이스 그치. 예. 저러다 갑자기 막 살 거죽이 막 네. 흘러내리고 막 갑자기 피가 막 나면서 그치. 막 그러는 거 아닌가 막 이제 조마조마한 그게 있는데 또 말씀드리기 전에 히로시마 뭐 나카사키 이제 원폭 투어에서 이제 어떤 그 민간인들이 그렇게 고초를 겪고 그렇게 정말 끔찍한 일을 겪은 거는 조금 인간적으로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또 이제 그런 게 있죠. 그 반딧불에 묘라는 애니메이션도 있고 약간 이제 그것만 또 딱 똑대가지고 또 이제 무슨 뭐 굉장히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혹시 또 그것 때문에 이제 혹시 이 만화가 또 그러면 되게 뭐 일본 뭐 피해자인 척하는 또 그런 만화인가로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다 보고 나면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특히나 이제 이 작가분이 굉장히 어쨌든 이제 또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개념 작가라고 불릴 만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거 단순히 뭐 되게 원폭 떨어뜨렸으니까 뭐 미국 물론 미국에 대한 이제 원망의 그 마음도 당연히 표현돼 있지만 단순히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은 뭐 피해자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다 알고 계세요 작가분이. 그러니까 다 거기 다 묘사가 돼 있어 다. 일본은 그 전쟁을 일으킨 군부와 천황가 다 모두가 책임이 있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그 조선인에 대한 그 시각도 굉장히 깨어 있는 시각이 여기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가 조선인이죠. 네, 이 박 씨가 굉장히 중요 인물로 나오고 또 애초에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그래서 오히려 어릴 때 괜히 막 철딱서니 없이 막 그 조선인들 약간 비하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은 아버지가 막 혼냈죠. 뭐 혼내면서 네. 꾸지람하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때문에 우리나라의 죄 때문에 저렇게 고향을 떠나서 저렇게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부모님 두 분이 굉장히 좋은 네. 그 올바른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여기 이제 겐도 있고 여기 형제들이 다들 착하게 잘 자란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오히려 그 반전주의자셨죠, 되게. 그렇죠. 네. 전쟁을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그 비국민 취급을 당하고 그 파시즘에 미친 그 일본 사회에서 네. 오히려 전쟁 하면 뭐 합니까? 뭐 천황 잘못입니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해버리니까 이제 막 저 비국민 자식 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이제 물론 아버지는 너무나 올바른 사람이고 개념인인데 이제 그 모두가 미친 세상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일본 네. 분위기에서는 뭔가 이제 모난놀이 정맞는다고 네.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피해를 받았죠. 네. 모두가 미친 세상에서 혼자만 정상이니까 그치. 그게 오히려 더 이제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되고 그래서 참 근데 아버지의 그거는 너무 훌륭한데 그 아버지의 또 그것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가 그런 막 행동을 하고 말을 하니까 이제 가족들까지 다 덩달아서 또, 그치. 예, 또 고생을 하고 피해를 같은 마을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특히나 또 일본 그 심한데 그런 약간 이제 이짐의 그런 그치. 좀 그런 느낌. 예, 그 역사적으로 약간 그 같은 그 마을 단위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좀 튀는 짓을 하면은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 일본이 약간 그 집단주의적인 성격이 예, 있는 예, 것도 예. 사실 그 역사에서 그 기반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또 아버지 때문에 참 그 초반에 많은 또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예, 그거 그 보면 마을에서. 진짜. 게다가 또 그 약간 그 마을 동장이란 또 인간이 굉장히 막 그렇게 앞장서 가지고 이제 막 어떤 그런 일본의 막 그런 전쟁 막 하는 거 독려하고 막 그 죽창 가지고 막 그거 네.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말기 때 일본이 무슨 1억 국민 총옥세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할 때 그 시기에 막 이제 미군들 들어오면은 우리 일반인들도 다 죽창 들고 다 써야 된다 막 그렇게 해서 막 그 죽창 훈련하고 막 이러는데 아버지가 막 되게 막 그냥 되게 이딴 거 해서 뭐 하냐고 막 그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동장이라는 인간도 참 그러니까 환멸스럽죠, 되게. 맞아요. 그렇게 그때는 막 그렇게 앞잡이처럼 막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다 전쟁해야 된다고 해놓고서 이제 전쟁 끝나니까 갑자기 막 되게 평화주의자로 바뀌어가지고. 태도 돌변. 예. 네. 게다가 또 그 동장 그 인간은 또 막 괜히 구해줬잖아. 또 이제 목숨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집에 깔렸을 때 막. 예, 예. 근데 걔는 도와줬는데 지는 안 도와주잖아. 그렇지. 지는 안 도와주고 나중에 막 또 이제 그런 동장이 막 그렇게 막 국회의원 되고 막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이제 약간 이제 이 만화는 되게 그런 정말 뭐 반전, 반핵, 네. 근데 반전체주의 이제 그런 얘기도 하면서 항상 또 그 실제 역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일본의 전후와
한국의 전후가 희한하게도 분명 식민지와 이제 그 지배자의 있던 입장에 있던 그 나라인데 그 전후의 처리 과정이 부조리하게 흘러가는 게 비슷하죠. 너무 똑같아. 그래서 그게 굉장히 또 이제 참 그 열이 받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만화가 아직 그렇게 원폭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냥 저는 어찌 뭐 그런 고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이제 잘 살아가고 있으면 특히 이제 이 만화의 테마죠. 이제 그 보리 발표도 계속 일어나는 보리처럼 자라라. 이제 그게 아버지의 이제 가장 어떤 이제 그 유언 같이 그렇게 됐고 이제 겐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제 그 아버지의 말을 항상 가슴 속에서 보리처럼 꿋꿋하게 살아가자. 그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만화가 그런 이제 시사점이 있으면서도 또 약간 뭔가 좀 엄마 찾아 산말리처럼 약간 또 이제 그런 이제 그 주인공의 또 온갖 그 고난을 또 이겨내가는 어떤 또 그런 눈물 나는 그 여정과 더불어서 참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결국 이제 그날 그 원폭이 떨어진 그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히로시마 그의 정말 그 참상 그래서 사람들 막 다 녹아내리고 막 그냥 다 누구는 막 그렇게 불 타고 있고 막 진짜 그게 원폭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사능 때문에 계속 또 이제 그게 있잖아요. 피폭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원폭이 터졌을 때 그냥 죽은 사람들이 되게 행복한 사람들. 차라리 예. 와, 그 뒤에 막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죽으니까 정말 막 그 게다가 이제 그 시체들이 막 그 물 속에서 둥둥 떠내려오면서 완전 시체로 가득 차버린 막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게 지옥도가 따로 없는 진짜 맞아요. 살아있는 이제 지옥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이제 피폭되니까 또 막 막 물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또 이제 막 그늘을 찾아서 또 이제 뜨거우니까 몸이. 그치. 그래서 이제 근데 다 이제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솔직히 뭐 어떤 전문적인 의료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이렇게 뭐 사실 복불복으로 살 사람은 살고 그치. 대부분 다 죽는 거고 그리고 게다가 심지어 이제 막 그런 또 그때는 사람들 또 그런 뭐 지식이 없으니까 뭐 원폭 뭐 방사능이 어떤 그게 얼마만큼의 가공할 위력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오히려 막 그 지원 나왔던 그 이제 건장했던 건강했던 군인이 거기서 갑자기 며칠 좀 있다 보니 갑자기 나 왜 이러지 하면서 막 피똥 막 쫙쫙 싸면서 갑자기 막 그치. 건강했던 사람도 갑자기 막 그렇게 확 가버리고 맞아요. 또 말로만 해도 굉장히 막 끔찍한 맞아요. 건데 근데 난 진짜 솔직히 이 만화 보면서 와 근데 그래도 인간은 이렇게 이런 일을 겪고도 또 살아가는구나 이 생각이 참 드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보면 한 그 소년이 이제 청년으로 성장해서 성장 뭐 만화식으로 볼 수도 있기는 한데 그 성장 배경과 그 혹독한 그 고난을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와 인간의 이 진짜 뭔가 이 의지는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네. 절로 들죠. 와. 또 이제 그 난리통에 또 일가족이 그 아버지랑 누나랑 남동생이 또 죽게 된단 말이죠. 네. 결국 집에 깔려 죽고 또 어머니도 또 이제 그 피폭 당하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임신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을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치. 그 아기는 또 이제 실제로도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죽었죠. 네. 이제 이 만화는 이제 그 작가의 다 실제 후기가 뒤에 있는데 그거 보면 맞아. 딱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만화에서도 결국 이제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얼마 못 살아서 다 갓난아기가 그냥 그 영향으로 죽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말 그 어머니도 진짜 어머니의 그 인생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그렇게 형제도 죽었는데 그 이후에 어머니가 겪는 그 고생도 진짜 그치. 그러니까 이 일가족의 고생이 그나마 되게 이 겐이란 주인공이 너무 명랑해서 그렇지 그치. 솔직히 너무 진짜 이 삶이 너무 고달퍼 진짜. 명랑해서 그렇지 우울한 캐릭터였으면은 그냥 다 자살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와. 근데 유독 이제 다른 형제들도 있지만은 유독 이제 이 겐이 그나마 그래도 정말 긍정적이라서 낙천적이라서. 근데 형제들이 많은데 겐만 유독 약간 좀 그런 낙천적인 편이고 다른 형제들은 좀 그 정도는 네. 아니라서 의기소침해 있고 약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말 그 이후에 이제 어찌어찌 그 살아남은 이 가족들이 또 여기저기 떠돌면서 고생을 하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엄마 그 친구네 집에 잠깐 신세 지잖아요. 신세 지는데 또 이제 남의 집 그 더부살이 하는 또 그 서름 또 서름 눈치. 게다가 또 이제 그 이제 시어머니랑 이제 그 손주들이 또 약간 좀 이렇게
못해 쳐먹었단 말이야 되게. 그치. 그래서 진짜 갖은 구박을 주고 면박을 주고 그냥 아주 그냥 에라이 안이 꼽고 더럽고 그냥 이제 그런 상황을 그치. 만드니까.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어떻게 자기 친구라서 좀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좀 여기서 이 만화가 물론 이제 이 만화 자체가 워낙 명작이고 이제 좋은데 이제 우리나라 그 번역판이 제가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번역이 솔직히 저는 그렇게 훌륭하다고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물론 이제 근데 저도 이제 그게 한국어판이 나온 제가 비하인드를 알거든요. 아마 이제 주로 번역하신 분이 제일 교포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막 아마 그렇게 이런 정말 훌륭한 만화니까 한국에도 소개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좀 그걸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뜻깊은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그거는 이제 좋은데 솔직히 저는 약간 좀 이게 제가 이게 좀 제일교포셔가지고 약간 한국 말을 잘 모르시나 약간 이 생각이 나요. 좀 들던. 그러니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예, 굉장히 좀 솔직히 번역이 그렇게 좋은 편이라고 내가 못하겠어가지고 특히 이제 내가 좀 두드러지는 게 그러니까 좀 직역적인 표현이 내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되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제일교포셔가지고 일본어는 잘하시는데 오히려 한국어를 잘 모르셔서 이게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특히 제가 좀 이게 다 죄다 무슨 약간 똥할망구 뭐 똥하라고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원래 이제 쿠소바바 뭐 쿠소지지 약간 이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일본 약간 그 욕 같은 건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쿠소가키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거면 이제 우리나라 약간 번역을 할 때 이제 물론 이제 쿠소가 약간 뭐 구리다 똥 약간 그런 의미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그렇게 직역하면은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망할 할망구 뭐 빌어먹을 할망구 이런 게 오히려 더 이제 맞는 건데 너 그 쿠소 그거를 다 죄다 뭐 똥 모시기로 번역을 해놨어.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이거 조금 약간 나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욕했나 하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쿠소 모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너무 직역을 해놓으셔가지고 이제 그게 좀 약간. 저도 제가 뭐 일본어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알 정도인데도 이게 조금 그게 약간 이제 아쉽다는 거지. 그거랑 또 이제 이게 모르 분명 이게 일본 만화라서 원판이 이렇게 보는 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만화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잖아요. 반대로 가니까. 네, 근데 이거는 옛날 우리나라 그 정발 만화책처럼 다 반전돼 있단 말이야. 그치. 네, 옛날 그 슬램덩크처럼. 그래가지고 이거지 이거 약간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난 이제 이렇게 넘길 거를 기대했는데 그치. 이렇게 넘기길래 이거 조금 이거는 원판대로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치, 맞아. 그런 거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게 한 2000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게 실제 정식으로. 그래서 그 시기는 또 이제 이제 이 만화를 이제 보통 약간 이 만화는 이제 오락 만화로는 좀 이제 뭐 슬램덩크 드래곤볼 이런 식으로 본 게 아니라 지금 약간 조금 좀 이제 뭐 교양 만화 약간 이제 시사 만화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맥락에서 그냥 들여올 때 굳이 이거 제책 방식까지 똑같이 안 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뭐 거꾸로 본다고 내용이 뭐 다르게 해석되지는 않은데 그래도 네. 원래 작가가 의도했던 그 그림대로 보는 게 좀 낫지 않나. 네, 저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번역이랑 제책 방식이 굳이 반전시킬 필요가 있었나 이제 그게. 그렇네요. 물론 이제 이게 한국에 소개된 건 너무 이제 반갑고 좋은 일인데 난 이제 그게 조금 아쉬웠다는 거지. 그래도 그러네. 그것까지 좀 더 잘 됐었으면 얼마나 더 좋지 않았을까. 네. 물론 그렇다고 번역 해주신 분들의 막 저 노고를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조금 더 그런 점들이 보완됐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치.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또 이제 그런 그 걔네 그 고생 담가 사실 또 저는 이제 이 만화를 보면서 굉장히 저는 솔직히 이거 약간 전후 한국이랑 너무 되게 겹치는 거야. 그 걘 가족의 생활이. 그러니까 제가 또 그거 보니까 결국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전쟁 난 직후에 그 사람들의 뭐 그런 심리나 생활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그치. 사람 사는데 다 똑같구나 약간. 그러니까 왜냐면 또 이제 그런 것도 또 이게 그러니까 이 만화가 되게 그 일본 뽕을 다 걷어낼 수 있는 만화인 게 또 이제 우리도 막 어릴 때 되게 무슨 뭐 일본인들의 뭐 어떤 시민 의식 뭐 역시 뭐 선진국답다 막 그런 얘기 되게 옛날에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막 항상 뭐 어떤 좀 사고가 생겨도 되게 뭐 질서정연한 모습 막 되게 어떤 아비규환에 빠지지 않고 되게 어떤 정말 이성을 유지하는 막 그러면서 저런 점은 진짜 솔직히 우리나라도 배워야 된다 막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야. TV에서도. 근데
사실 근데 이 당시에 일본도 사실 별거 없단 말이야. 지금 따지면은 사람들 다 똑같이 혼란스럽고 그치. 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뭐 삶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울 때야 뭐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 뭐 비상 사태에서는 그치. 인간은 다 똑같다. 네, 인간 다 똑같아. 거기서도 막 다 자기가 우선이고 무슨 뭐 배려 그런 거 없어. 그치.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참 자꾸 한국 일본 겹치는 그 부분 보인 게 여기서도 정작 그렇게 원폭 그 피폭 당한 사람들이 차별하잖아. 아, 그치. 되게 약간 정말 무슨 뭐 쓰레기 취급하듯이 네. 차별한단 말이야, 되게. 약간 괴물 보는 것처럼. 저 사람 가까이 오지 마, 너 올마, 막 삐까병이 올마. 그치. 이제 여기선 그 원폭을 이제 삐까라고 하죠. 이제 그 번쩍했다고 그래가지고 삐까. 네. 심지어는 여기 그 중간에 나오는 그 괜히 그 보모가 아니라 뭐라 하지? 도우미? 예, 그 이제 그 병자 이제 그 간병인. 네, 간병인을 해주는 그 집안에서는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네, 자기 가족인데. 네, 격리를 시켜놓을 정도니까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에피소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이제 피폭당해가지고 온몸 붕대 칭칭 감은 남자가 있는데 이제 이제 자기 형이 그러니까 이제 돌봐주고 있는데 이제 그 어떤 형수님 그다음에 분명히 그 피폭당하기 전에는 굉장히 자기가 잘 따랐던 그 사랑스러운 조카들 그치. 내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혀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무슨 약간 뭐 더러운 무슨 막 네. 쓰레기 쳐다보듯이. 그러니까 괴물 보듯이 진짜. 네. 마지 못해서 이제 가족이니까는 데리고는 있지만은 네. 완전 이제 버리지 못해서 억지로 그냥 데리고 심지어 있는. 그 형도 그냥 솔직히 그래도 동생이니까 어떻게 버리냐 그런 거고 사실 거기서 걘도 막 되게 비판을 막 하나 되게 당신은 당신 동생인데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나마 그 형은 그래도 그나마 일말의 인정이라도 있는데 그치. 솔직히 거기 다른 가족들은 그 아내랑 그 딸내미들은 진짜 그 조카들은 진짜 정말 좀 한멸스러운 모습을 보이죠 진짜. 가족인데 이렇게 더럽게 못해 처먹었네 막. 그리고 사실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약간 그 일본 사회에 이미 만연한 약간 그치. 그 피폭당한 사람들 약간 이렇게 무시하고. 뭐 옛날 나병 환자들 이렇게 네. 약간 그렇게 차별하듯이.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약간 왠지 난 느낌이 너무 그게 바로 떠오르는 거야. 되게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 저 환양년들.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피해자인데 피해를 입어서 고향에 돌아오는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 이 사람들 배척하는. 네. 난 이것도 너무 똑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본 사회에서 그거랑 우리나라의 그거랑.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고향 사람들이 온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유 저 더러운 거, 그렇지. 저 괴물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보이고 너무 이게 겹치는 거야 그게. 그 피폭자를 차별하는 것과 그 위안부 할머니들 이렇게 돌아오셨을 때 그거랑 너무 나는 뭐지 인간 사회가 너무 이렇게 환멸스러운 그 부분이. 그런 게 있지. 네. 좀 그것도 겹치고 되게 사실은 그렇게 일본이 막 그런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전후의 일본이 몇 년 동안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미군들 와가지고 또 미군들한테 막 그 기분이 쪼꼬랐다는 거 그거 똑같아 그것도. 아 이거 만화를 보고 있으면 약간 헷갈리는 게 이게 한국 얘기인가? 이 배경이 네. 그 삐까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무슨 피폭 당한 분들만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 한국 전후에 약간 그 모습을 보는 거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네. 이게 일본 만화인지 한국 만화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좀 네. 그런 지점들이 많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 미군들 막 오면은 막 먹을 거 주는 것도 그치, 똑같고 네. 또 미군을 부러워하는 것도 똑같고 야 미군들은 부러워하고 저렇게 맛있는 걸 먹어 막 이러면서. 잘 보이려고 이제 막 아양 떨고 네. 또 그쪽에 이제 줄대는 것도 비슷하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저는 뭔가 이게 씁쓸한 그 느낌이 들게 되더라고요. 되게 그런 게. 그러게. 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되게 뭔가 한국에서 6.25가 터져가지고 그 덕에 돈 많이 벌었잖아. 그 졸부 나와가지고 졸부가 막 그런 카페인가에서 막 그런 얘기를 네. 이제 자랑스럽게 떠드는 장면 나오는데 거기서 또 이제 괜히 막 너 같은 놈 때문에 또 전쟁이 그렇게 벌어지고. 근데 여기가 좀 특이한 거는 괜히 되게 어린 애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철이 일찍 들은 거는 들은 건데
여기서 보면은 어른이고 누구한테고 그냥 막대 네. 들고 자기의 소신을 너무 마음껏 펼쳐서 네. 야 이거 꼬맹이가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하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게 가능한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꼬맹이들 하면 되게 애들 취급을 하는데 네. 일본에서는 이렇게 막 애들이 막 열받는다고 막 사람도 패고 막 근데 이제 아까 이게 좀 만화적인 허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건 그게 실제로 근데 또 이제 여기서 보면 되게 괜히 되게 그렇게 지 성질 날 때마다 막 다 누구 때려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약간 문제가 뒤에 되는 스토리가 실제 나오거든 실제로도 그렇게 막 행동했다가 그치. 이게 뒷감당이 안 되는 그런 스토리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뭔가 만화적인 허용 각도 아닌가 실제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나 약간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화적인 허용도 있을 텐데 실제로 저 당시 때는 그 뭐랄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저는 이제 완전 난리통이니까는 완전 약간 무법 세계 네, 같은 맞아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어린애들도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네. 막 뭐 어쨌든 여러 범죄가 막 이제 막 전지에 막 범죄의 온상인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네, 혼란한 시대니까. 진짜 곤란한 시대라 아마 그럴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괜히 한 10대 초반 정도의 느낌인데 그렇죠. 예, 거의 뭐 초등학생, 중학생 그 정도인데. 근데 이제 그 뭐 못 사는 나라들이나 이렇게 막 반란이 일어나고 하면 맞아요, 예. 이제 막 어린애들이 총 잡고 막 그런 것들 옛날에 소년병들이 막 되고 막, 하니까. 예, 보고 그런 것도 나왔으니까 소년 갱들이 되고. 예, 하니까. 예, 예.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요. 그때 이제 그 전후의 상황은 워낙에 혼란스럽고 좀 약간 무법천지 같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사실 경찰도 전혀 이게 권위가 없고 그치. 우리 경찰들도 다 부패해가지고 예, 다, 예, 예. 맞아. 다 그냥 뭐 경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뭐. 맞아요. 어디 다 뇌물 받으면 그냥 다 싸바싸바 다 봐주고 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 다 묘사가 되고 그래도 그 뒤에 결국 이제 박 씨도 결국에는 어쨌든 계속 그래도 네. 그나마 어쨌든 불법적인 일이지만 잘 풀려서 그것도 이제 실제 그 제일 조선인들의 네. 삶을 다 반영한 거니까 그치. 그런 거 약간 빠치모 같은 거 어떻게 보면 다 야쿠자 그런 이제 좀 약간 이제 어둠의 세계에서 약간 그 제일 조선인들의 네. 영향력이 커진 점들이 다 생존하려다 보니까 살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난리통에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거를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약간 좀 애매한 게 그렇죠. 예. 당장에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그냥.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뭐 내가 그 상황에 있었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 않을 거라는 좀 그런 확신이 네. 없어서 저는 보면서 아 그래도 이거 진짜 그래서 그나마 걔는 그래도 주인공이라 그런지 그나마 그래도 사고 많이 치지만 그래도 조금 그나마 온건한 편이고 그 이제 그 걘 동생 닮았다고 나오는 그 네, 신지라는 애 있잖아. 음. 이제 그놈은 솔직히 더 하지 솔직히. 그리고 나는 좀 약간 조금 내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만화 뭐 다 이제 그 큰 의미를 알고 다 알지만 솔직히 약간 좀 얘네들이 그 주인공 애들이 너무 다 지들의 어떤 그런 좀 비행이나 범죄도 그러니까 이게 다 삐까 탓이야 다 뭐 좀 미국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약간 좀 그런 게 약간 좀 그러니까 지들이 나쁜 짓 하는 건 나쁜 짓 하는 건데 약간 결국 그렇게 원폭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엄마 아빠 다 잃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정당화하려는 좀 그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약간 예, 있지. 조금 그게 없지 않아 있어 그게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네가 불법을 저지르는 네.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 이렇게 막 사실. 막 사는 걸 막 그렇게 어쨌든 범죄 저지르는 거를 네. 너무 좀 그걸로 이렇게 정당하려고 하더라고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지. 네. 특히나 뭐 주인공보다도 그 옆에 있었던 네. 무리들은 특히나 그렇지. 네. 왜냐면 자기가 이제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남을 그것이 등쳐먹어야 되고 예. 다 미국과 삐까 탓이다 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범죄 수위가 좀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사회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이런 사회라고 무슨 뭐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렇지. 이게 다 모두 사회 탓이다라고 하면은 멀쩡하게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도 뭐 그렇지. 다 그럼 뭐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그래도 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약간 조금 지네가 뭐 나쁜 짓 할 때마다 이게 다 삐까 때문에 내가 부모님 잃어가지고 나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좀 충칠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게 이거는 조금 내가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게 만화에서 그거를 정당화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런 네. 생각이 대부분 이제 깔려 있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 네. 네.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왜 그 2차 전쟁을 세전을 일으켜서 왜 이렇게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침략해서 어.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사실은 뭐 원폭 쓴 거는 미국이 잘못한 건 맞지만 원인 제공을 한 거는 그렇게 따지면 일본인 입장에서도
아씨 우리가 맞게 된 거 우리 때문이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원인을 지금 문제가 그거죠. 그 원인을 쏙 빼놓고 그냥 왜 원폭 왜 투하해서 미국은 나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이만화의 이제 그런 정말 뭐 좋은 메시지와 의미를 제가 다 알지만 저는 사실은 조금 이제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 작품을 보는 데서 너무 정교하고 냉정한 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종종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겐도 약간 그러고 뭐 이렇게 원폭을 투한 미국이 미워 뭐 삐까가 미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이제 뭐 괜히 그렇다고 해서 그 원인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할 때마다 결국 다시 이게 도돌이표란 말이야. 원점 돌아간단 말이야. 한국이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근데 니들이 안 그랬으면 안 맞는 거잖아. 약간 이런 거잖아. 결국에는 일본이 그렇게 아니면 차라리 항복이라도 빨리 하든가. 그러니까 저도 왜냐면 이제 요번에 그 오펜하이머랑 이 맨바레겐 얘기하려고 좀 역사를 다 훑어봤어요. 디테일을 훑어봤는데 사실은 그 원폭을 투어하는 것도 물론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여러 뭐 역사 학자들 견해가 있지만 아직까진 이제 일반적으로는 분명 미국이 야 일본 빨리 너네 항복해. 항복하면 내가 니네 대충 그래도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해줄게. 근데 지들이 그걸 안 받아들였어, 안 했어.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되겠구먼 해가지고 이제 떨어뜨린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치랑 이탈리아 그렇게 망할 때, 야, 너희도 빨리 같이 항복해라 그냥. 근데 지들이 안 한다 그랬어. 난 끝까지 개기겠다 그냥. 그리고 뭐 또 이제 그 일본이 그 내세우는 주장이 너무 얼처구니가 없죠. 솔직히 항복 당하는 주제에 그 내세운 무슨 난 식민지 다 끝까지 난 다 갖고 있을 거고 뭐 그지를 하니까 이제. 당연히 그거 무슨 항복한 입장에서 뭔 지들 이득 다 보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돼. 그래서 최소한 제가 알고 그 두 번의 기회가 있어서 두 번의 기회 원폭을 안 맞을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근데 그 두 번 그걸 그렇게 권유했고 그 뒤에 또 그 포츠담 선언 해가지고 야 빨리 항복해라 니네. 항복하면 최대한 그래도 니네가 그렇게 그냥 니네 나라는 온건하게 냅둬 줄게 그냥. 근데 그 당시 때 일본은 그 말을 들을 만한 네. 저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약간. 미쳐 있어가지고 뭐 배는 게 없던 상태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아니라 정말 민간인들까지 다 그러니까 일본 인구 전체가 다 덤비겠다 뭐 그런 거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망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냥 그 귀뚱으로 이제 안 듣고 그냥 근데 사실은 뭐 그것도 그 당시에는 일본 그 주요 인물들도 솔직히 야, 이거 우리 못 이길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데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특히 그 일본 군부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이제 그냥 그거를 안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솔직히 저도 되게 요번에 그런 뭐 인도적 차원 인간적 차원 그리고 정말 좀 너무 끔찍한데 굳이 안 썼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 당시에 그 모든 상황이 그 원폭 안 떨구면은 전쟁이 안 끝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결국 그 폭탄을 안 떨어뜨렸으면은 그러면 그 전쟁이 안 끝나 그러면은 안 끝나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결국 해방이 안 되고 나는 결국 그때 그 모든 상황들이 그냥 그것도 다 일본이 자처한 거고 또 그럴 수밖에 전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업자득인 부분도 네.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플러스 그리고 저는 이제 분명히 미국에서 그 원폭을 원자 폭탄을 쓴 거는 핵을 쓴 거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때 미국에서도 이 핵이 이 정도의 위력을 가졌는지 모르는 상태라 써놓고 나서 아씨 이 정도였나? 이 정도였나 하면서 본인들도 약간 논란 좀 그런 케이스라서 그렇게 가공할 만한 위력인지 뭐 몰랐던 것이. 처음이니까 그리고 네, 처음이라서 몰랐어서 이 정도까지 될 줄 몰랐었던 것 본인들도 이제 그래서 뭐 오펜하이머도 사실 죽는 날까지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서로 일본은 약간 좀 그 자초한 면이 있고 미국에서는 썼지만 아씨 엿됐네 이제 우리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좀 그 보면은 참 역사란 게 되짚어 보면은 지금 와서는 왜 그랬을까 하지만 그 당시 때는 뭔가 좀 그래야만 해서 그렇게 될 것 뭔가 좀 뭐 운명론자 운명론적에서 보면 좀 그래야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근데 저도 아무리 그 실제 그거 얘기 다 검색해보고 읽어보고 다 제가 혼자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그때는 좀 불가피한 나는 상황이었다고 네, 저는 네. 생각해요, 솔직히 그거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오펜하이머를 이제 동생하고 둘이 보고 나오면서 오펜하이머가 핵을 안 개발했어도 누군가는 개발해가지고 맞아. 써먹었을 네. 것이다. 그 디테일하게 봐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 어떤 민간인들이 그렇게 희생당한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근데 일본이 한 짓을 다 생각해 보면 솔직히 그렇게 보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또 그렇게 하기는 좀 그래. 솔직히 일본이 그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 일본이란 나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당연히 뭐 괜히 얘기하는 것도 무슨 우리는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데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왜 조선인이냐 이것만으로 왜 다 그렇게요? 다 죽고 다 학살. 관동 대지진 그 대학살. 그리고 일본이 뭐 조선한테만 한 게 아니라 뭐 난징 대학살, 뭐 동남아 쳐들어가고 다 생각해 보면은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내노란불이라. 그것만 갖고 징징댈 게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내가 이래서 내가 한국이다 보니까 이 만화 보면서 몇몇 장면들은 내가 근데 약간 결국 약간 결론적으로 따지면 특히 이제 또 그런 장면이 있어요. 무슨 뭐 그거 이제 걔는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미군 거기 뭐 기관에서 와가지고 피폭당한 사람이 어떤 그런 거 이제 데이터를 모으기 실험 위해서. 저거 실험 데이터로 저거 네. 제공하라고 나오는 거. 그래서 기증하라는 네. 식으로 이제 오는 거 또 그거 가지고 막 니들이 사람 목숨을 뭘로 하는 거야 막 또 이제 그 화내는 장면 나오는데 난 솔직히 난 거기서도 솔직히 물론 이제 주인공의 그게 좀 이입이 잘 안 되고 근데 결국 니들도 731 결국 일본도 생체 실험 그래서 그대가 그러니까 일본 전체로 보면은 네. 그게 맞고 네. 걔네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이제 개인의 입장은 당연히 억울하고 뭐 슬픈 일인데 그렇지. 결국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그치. 좀 너무 냉정해진단 말이야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네. 객관적인 입장에 지금 우리 한국인인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니들도 잘 네. 핵 맞은 거는 안타깝지만은 그 전에 니들이 행한 거는 그러면 그것은 잘못한 거잖아. 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 일본에게 처절하게 당한 그 역사를 가진 한국인의 입장에서 솔직히 좀 이거 약간 좀 근데 결국 일본 그러니까 이렇게 다 몇몇 장면들 보면서 다 도돌이표가 된다니까 결국. 근데 일본이 결국 니들이 한 짓은 뭐야 이렇게 그게 다 그 되니까는 그러니까 좀 이제 계속 그 원죄 일본의 원죄 그게 결국 그런 돌아가는 게 있죠. 거야. 예. 네. 그래서 그거에 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다 가면은 그러니까 괜히 다른 나라 침략하고 전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각 개인들도 그렇고 뭐 일본이란 국가 지금 한국에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 뭐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에너지와 이 업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이 만화를 보면서도 참 니들이 어느 시대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기가 어떻게 잘못 돌아가서 지금 니들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거 돌고 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네. 들더라고 저는. 그래서 좀 그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만화를 보고 나서 그래서 정말 전쟁은 안 좋구나. 전쟁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정말 핵을 쓰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구나. 맞아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파시즘에 미치지 않도록 사람들이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네. 진짜 파시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좀 그렇죠. 그런 것들 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되게 의식화되고 현대에서 무슨 파시즘이냐 해도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은근히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난로통은 그냥 그럴 수도 있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통용되는 걸 보면은 야 이거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는 좀 그런 지점들이 생겨서 네, 좀 그런 애매하더라고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좀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현실의 얘기를 몇 개 좀 할 건데,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이 만화에서 또 이제 이 천황에 대한 또 비판이 나오는데, 이 덴노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주인공도 막 그 천황이 나중 히로시마 몇 년 뒤에 온다 그러니까 천황 새끼가 뭘 잘했다고 그 왜 천황은 전쟁의 책임을 지지 않느냐 그치. 그 얘기하면서 이제 정말 개념 발언을 이제 하는데. 네. 저도 이제 또 요번에 이렇게 어떤 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그런 작품들이니까 또 좀 순간 갑자기 또 이제 제가 최근에 좀 개인적으로 기억난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천황의 그 항복 방송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 광복이 된 8월 15일 그때 이제 나온 이제 그 오금 방송이라고 하죠. 이제 그 천황의 그 육성으로 이제 사실은 그 전까지 일본 국민들은 이제 한 번도 그 천황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이 육성을 들은 적이 없고 모습을 본 적도 없고 네.
왜냐면 신이니까. 신이라고 이제 떠받들었으니까 이제 그건데. 그러니까 천황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어떤 그 육성을 이제 라디오에서. 근데 이 오금 방송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보면은 정말 굉장히 웃깁니다, 되게. 그러니까 정말 왜 웃기냐면은 저는 이제 그 옛날에 어릴 때 그렇게 뭐 크게 역사적인 이제 사실만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했고 천황이 인간 선언을 했고 그래서 막 그런 것만 알고 있었어.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오금 방송도 그렇고 인간 선언도 그렇고 내가 그 전문을 디테일하게 보니까 이게 뭔 개소리인지 약간. 아, 저분들 다 봤어? 다 봤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길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말을 되게 삥삥 돌려가지고 내가 몇 번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당최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무조건 항복합니다. 난 인간이다 이렇게 알기 쉽게 심플하게 쓴 게 아니야. 뭐 더럽게 뭐 간접적으로 뭐 돌려가지고 무슨 어려운 말 쓰면서 무슨 뭐 이게 그때 당시 일본인들도 뭔 말인지 몰라. 이게 지금 그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모르는데 그냥 들리는 방송으로 들으면은 뭔 말인지 더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오금 방송이 그래서 그 천황이 녹음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아나운서가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러이러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것도 약간 그 방송 전문 들으면은 나는 당최 내가 이 당시 일본 사람이라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것 같은데 이게 대체 이게 어떻게 항복한다는 말이 되는 건 난 모르겠어. 솔직히 나는 정말 또 열받는 점이 뭐냐면은 이게 지네가 지금 져가지고 우리는 항복합니다 그 얘기잖아. 근데 아니 되게 그 글만 보면은 그래서 지문 뭐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막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실 그렇게 막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 건 아닌데 그냥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그냥 이쯤에서 전쟁을 그냥 그만둘게. 약간 뭐 이런 느낌이야. 그렇게 했겠지. 근데 그 너무 웃긴 거야. 내가 아니 진짜 깨져가지고 진 주제에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약간 뭐 되게 약간 그 정신승리하는 느낌 약간. 그러니까 마치 격투기 그 시합을 했는데 연락 깨졌는데 사실 뭐 내가 오늘 좀 실력이 안 돼. 저 줬다 그냥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거야 약간. 그래서 좀 의문인 게 분명 그때 어쨌든 미국이 이제 되게 승전국으로서 이제 일본을 그렇게 니네 빨리 항복해라 하고 좀 이제 무릎 꿇리고잖아요 되게. 나는 좀 아니 왜 혹시 미국 애들이 약간 그 이게 일본어를 몰라서 그런 건가 약간. 그런 것보다도 이제 외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는 한국 선언이 맞다라고 이제 하니까. 왜냐면 그 직설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말하는 거랑 좀 외교의 언어는 다른 면이 있어서. 아니 난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러니까 솔직히 난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막 나는 그 항복 선언문을 그 이제 그 덴노의 오금 방송을 봤다면은 좀 야 니네 이거 좀 문구가 좀 기분 나쁜데 좀 고쳐 약간 나 이럴 것 같거든 솔직히 난 되게. 이거 웃긴 새끼들이네 이거 약간. 진주제에 뭐 말을 이따위로 하네. 야 무슨 고쳐 이거 니네. 약간 난 이럴 것 같은데 난 그걸 냅뒀다는 게 나는 조금 의아하더라고 되게. 만약 내가 승자 입장에서 그 항복문을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을 것 같아. 나 찢어버릴 거야 솔직히. 나 항복문이라고 썼냐? 다시 써. 나 이럴 것 같은데 나 같으면은.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그 천황이 그런 워딩을 써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니까 지금도 약간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그때 진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 미국의 처분도 문제지만 솔직히 그 항복 선언문과 이제 그 나중에 천황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지금까지도 일본 사람들의 인식은 천황은 평화의 수호자. 천황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 역시 천황은 잘못하지 않았다. 그 빌미를 줬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그 오금 방송과 그 미국이 천황을 처벌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짜증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사소한 얘기인데 되게 오금 방송 지금 유튜브에 다 있어요. 다 한글 자막 나오고 다 들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듣고서 솔직히 근데 이름이 천황이잖아. 천황. 약간 뭔가 좀 군주로서의 뭐 권위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 진짜 그 목소리 듣고서 진짜 나는 어떻게 정말 권위라고는 1도 없는 목소리 진짜.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면 알아요 진짜.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오금 방송 해서 들어보시면은 진짜 무슨 이게 약간 신의 목소리야.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떠봤던 이런. 난 솔직히 난 그때 진짜 일본인이면 나는 되게 실망할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들거든요 솔직히.
약간 말투가 그래요. 약간 이로써 짐은 최고대 신세원 책성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약간 진짜 무슨 그 교장 선생님 훈한 말씀보다도 약간 더 카리스마가 없어. 약간 신명과 함께할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 약간 그래서 약간 이게 어떻게 참 그런 한 나라의 군주로서 너무 카리스마가 너무 없는 목소리인데 신은 모든 걸 다 주지 않았다. 목소리도 웃긴데 그 내용도 좀 난 어처구니가 약간 없고 솔직히 그래서 이것도 되게 우리 선조들이 그 당일 날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광복된지를 몰랐어 사람들이. 그래서 조선인들이 모르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야 우리 해방됐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안 거야 그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 오금 방송도 그런데 이제 그 인간 선언도 나는 이것도 인간 선언을 되게 짐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직접적인 워딩을 나는 한 줄 알았거든. 이것도 삥삥 돌려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게 왜 인간 선언인지 모르겠어 나는. 이해가 안 돼. 너무 복잡하게 얘기해놔가지고. 근데 신노릇 한다고 진짜로 신으로 추앙해주는 것도 난 좀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이게 그 미국 측에서 지금 이 인간 선언 하게 시킨 것도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그렇게 천황을 신으로 받들어가지고 이제 그 정말 군국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천황 아래 모두가 약간 한국 신민 이제 그렇게 파시즘을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 대상이 이제 천황이니까 파시즘의 대상이. 저도 요번에 이제 디테일하게 본 건데 좀 어이없더라고 되게. 아니 뭐 이거 다시 무슨 뭔 개소리만 짓거려 놓고 좀 사람들 알아듣기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호하게 얘기해 놓으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약간 이거를 빌미 삼아서 이제 무슨 천황을 또 이렇게 실드 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참 또 열받는 실제 역사인데 이것도 지금 그 해방 이후의 한국과 전후의 일본과 또 판박이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그 동장이 옛날에 그렇게 막 앞잡이 노릇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저는 그때 전쟁을 반대했었고 정말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갑자기 저를 국회로 보여주시면 그 인간이 실제로 막 진짜 그 사회 기득권이 다 되잖아. 그렇지. 되고 또 실제 그렇게 막 그 전범 기업들 그런 이제 전범 기업들이 다 하나도 처벌받지 않고 그렇죠. 다시 다 복귀했어요 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나 이것도 솔직히 그래서 미국을 정의라고 하기가 참 뭐한 게. 그렇지. 그 다 어떻게 우리나라 친일파 청산이 안 된 것도 야 친일파들이 다 중요 요직에 있는데 걔네를 다 쳐버리면은 사회가 안 돌아가잖아. 그런 명목으로 다시 처벌을 안 해버리고 다시 다 그 친일파들을 주요 요직에 쓴 것처럼 전후의 일본도 다 그 전쟁을 일으킨 다 주역들 다 그런 주요 요인들을 처벌을 안 하고 다 그냥 다 니들 원래 가지고 있던 기득권, 니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다 그런 이권들 다 그대로 다 하나도 안 뺐고 유지한 채로.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처벌도 받지. 그러니까 그 전후 그 전범 재판해가지고 처벌받은 사람이 얼마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거의 없어. 도조 히데키 그냥 진짜 약간 얼굴 마담 같이 약간 몇몇 빼고는 대부분 다 처벌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의 구현이 안 됐다는 점이 전후의 일본과 해방 이후의 한국과 똑같은 거지.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세계 평화를 원하지 않지. 원하는 척하면서 자기네들은 전쟁을 계속 일으키기 위해서 무기를 팔면서 이제 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여태까지 이제 계속 해왔으니까는 걔네들도 이제 눈치 봐가지고 요 정도까지 해야 하면 해주면 되겠다라는 건 이제 계산적으로 하는 거죠 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친일파 청산이 안 된 거랑 일본에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인간들이 처벌을 안 받은 거랑 이것도 너무 똑같은 거잖아 너무. 네.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로 둔갑해 있고 전범이었던 인간들이 갑자기 평화주의로 둔갑해 있는. 나 이거 너무 이게 대체 한국과 일본의 어떤 이런 평행 무슨 이론인가 이건 대체. 그러게. 되게 비슷해 네. 진짜 보면은 느낌이 이게 한국 얘기인지 일본 얘기인지. 너무 기가 막히고 짜증나는 얘기인 거죠. 난 그래서 솔직히 메가더를 그래서 내가 좋게 볼 수가 없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막 엄청난 그 네. 선의 최고봉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메가더를 약간 있는데. 성웅 취급하는데 네. 예. 물론 이제 당연히 물론 메가더가 뭐 6.25에서
그 활약한 거 공적.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인천 상울차전나 뭐 근데 그건 인정합니다. 메가더를 약간 네. 이순신처럼 생각하는. 맞아. 거지. 근데 사실 그거는 너무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 메가더도 사실 결코 좋은 인간이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점이 또 너무 생각나고 짱나고 이제 그런 점들이 또 이제 지금의 이 한국에 와서 정말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결국에는 방류가 돼버렸죠. 결국에 방류됐고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는 해산물 먹을 때마다 이제 불안해해야 되고 해산물을 가급적 안 먹겠지만 안 먹고 저는 잘 안 먹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저도 잘 안 먹긴 한데 근데 지금 그게 해산물 안 먹는다고 사실은 뭐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렇긴 하지.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다 뭐 먹는 아니면 이제 다 소비하는 모든 것들 뭐 소금도 그렇고 다 그쵸. 모든 것들이 다 바다랑 어떻게 인간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그 어쨌든 물이니까는. 네, 그 방류가 됐고 이거는 뭐 사실은 어떤 그 뭐 한국과 일본과 뭐 그 주변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 인류한테 맞아요. 죄를 지은 거야 솔직히. 그 오염수 방류하는 건. 근데 난 이것도 좀 기가 막힌 점인데 개인적으로 미국이 이번에 되게 그 미국이 비호하에 그 또 방류를 한 거란 말이야. 난 솔직히 지금의 미국도 참 많이 썩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난 정말 또 이번에 너무 좀 공포스러운 점이 와 정말 사람들은 어떤 돈과 권력에 관련된 것이라면은 이런 중대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구나. 그렇지. 인간이란 존재들은 정말. 그러니까는 그 돈과 탐욕을 위해서 어쨌든 생명을 뭔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거를 너무 쉽게 하니까는 아니 그 오염수 방류하는 거는 미국도 영향이 없는 게 아닌데 근데 왜 미국이 그렇게 비호를 해줬을까? 그러니까 그 미국의 지금 권력층도 지금 다 썩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보다는 돈과 권력이 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해서 뭐 몇십 년 뒤에 그게 어떻게 되던 말던. 몇십 년 뒤에 그게 발현되든지 뭐 피폭되든지 그거는 난 지금은 모르겠으니까 지금은 잘 뭐 체감이 안 되니까. 약간 이런 거 아니야. 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어차피 나 죽은 뒤에 일일 거니까 네. 뭐 이런 생각인 건지 지금 일본 정부의 지금 난 일본 정부의 그 정말 그 행보도 너무 어이가 없어. 솔직히 근데 그 지금 막 요즘에 또 이제 중국이 강력하게 이제 수산물도 그거 수입 안 한다 그러고 예. 난 솔직히 그런 점은 좀 중국이 좀 부러운데 그러게. 지금 우리나라는 뭐시 윗대가리부터가 앞잡이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든 받치려고 안 달란 상태니까 어이가 없죠. 총리란 인간은 입만 열면 헛소리를 짓거리고 그러니까 지금 독립운동가를 무슨 그렇게 모욕을 주고 있는 난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정말 사람들이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보수 단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네. 지금 상황은 진짜 심각하긴 한데 나는 왜 보수 단체가 친일의 앞잡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건 정말 대다수의 정말 좀 제대로 된 일반 그 시민 국민들이라면은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이거 뭐 내 지금 먹고 사는데 관련 없는 거잖아라고 이건 치부할 게 아니야 이건 지금 진짜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진짜 이거 무슨 뭐 옛날에 이명박근혜 지날 때도 이게 나라냐 막 그랬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 솔직히. 이렇게 대놓고 이지랄은 안 했단 말이야 솔직히. 어떻게 감히 독립운동가를 이렇게 모욕을 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폄하를 하려고 하진 않아. 대놓고 이렇게는. 그러게 이게 약간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네, 느낌. 지금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그때 그 더데이스 얘기하면서 어떻게 3.1절에 일장에서 미친놈이 나오냐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네. 이거 진짜 솔직히 이거는 지금 위에서부터 이거 조장하는 거라니까 이거는 지금. 그치. 더 이제 빼박이야 이건 진짜 이거. 네. 어떻게 홍보 장군을 이렇게 이지랄 하는 것부터가 나는 정말 이건 미친 솔직히 나라 미쳤어요 솔직히 지금 진짜. 그러게, 이거는. 진짜. 미친 나라가 됐어 진짜.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건데 지금 그렇게 중국이 수산물 수입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럼 이제 이거를 일본 수산물을 자위대와 학교 급식에 적극 이제 활용하자. 어린아이들에게도 그 자국의 수산물을 소비하는 애국심을 기를 수 있다. 나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일본 국민들이 기분 나빠해야 될 일이 아닌가 난 생각하는 거야 지금. 뭐 진짜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뭐 어쨌든 이게 진짜
어떻게 아니 돌아가는 나는 건지 진짜 모르겠네. 나 외국인이 너무 기가 막힌데 야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나라도 문제지 우리나라 정치권도 문제지만 나 진짜 일본 애들이야말로 정말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하는구나 진짜. 그러게. 이런 폐기물 같은 수산물은 국민들 먹이면 되지 약간 뭐 그 발상이잖아 이거는. 그런 발상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냐고 대체. 그러게. 자위대와 학교 급식에 쓰겠습니다. 군인하고 학생들이 무슨 뭐 봉이야? 군인이나 학생들은 이런 거 먹어도 되지. 니들은 아니, 건강한데 야 좀 먹어라. 니들은 개돼지들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면 진짜 훨씬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거죠. 전 지금 이게 이런 현상이 어떤 무슨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약간 지금 전 세계가 약간 좀 미친 거 아닌가 약간 이 생각이 이건 들어요. 약간 전 지구적인 문제지. 네, 진짜 인류가 미쳐가고 있는 건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정말 맞아요. 멸망을 향해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 네, 약간 네, 이 생각이 저는 네. 좀 듭니다. 이게 지금 국가마다 보면 그 국가만의 문제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각 국가들마다 비슷한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야 진짜 다 같이 미쳐가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스카이넷이 발동되고 우리는 디스토피아로 파멸을 위해서 달려가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수가 결국 방류돼 있고 저는 이제 최근에 며칠 좀 비가 가끔씩 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비도 이제 뭔가 무서운 거 비가 와도 저 비에 분명 방사능이 섞였을 텐데. 내가 옛날에 비 맞는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네. 이제 비 가급적이면 맞으면 안 돼 이제 진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비 오는 날은 그냥 밖에 나가지도 말아야 돼 솔직히. 네. 어지간하면은. 그치. 생각해보면 진짜로 옛날에 생각했던 그 무서운 서기 뭐 몇 년 된 우리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아기 때 꼬맹이 때 방사능비가 내려서 막 이 지구에 막 그냥 식물이 뭐 멸종되고 막 했었던 막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거의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진짜 무슨 비 오는 거 보고 비다 뭐 이게 뭐 상쾌하고 뭐 농작물을 네. 자라게 해주는 이런 뭐 단비가 아니고 이제 이제는 비 오면 저 더러운 거지 이렇게 된다니까. 방사능 비야, 방사능 눈이야. 이제 나 피해야 될 약간 이게 무서운 존재가 돼가지고, 야, 이런 미래가 오다니. 그래서 이제 게다가 또 제가 저번 달인가에 이제 원래 제 생일이 이제 7월이었는데 저는 이제 제 친구들과 이제 생일마다 이제 좀 만찬을 가집니다. 이제 생일자가 이제 좀 이렇게 식사를 쏘는 이제 풍습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늘 가던 약간 이제 그 스시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8월에 먹으면서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여기 또 스시 먹지 말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얘기했어. 그 얘기했고 저는 정말 이게 지금 진짜 설마 했는데 정말 이게 오염수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는 지금 이 순간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 네, 그게 너무 믿고 싶지 않은데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너무 공포스럽고 짜증나고 근데 이 와중에도 뭐 과학이 어쩌고 무슨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네 하면서 무슨 정말 그 자 양심을 갖다 판 지식인이란 인간들의 그 양심도 정말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제 대놓고 방류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방류를 안 한다고 했어도 뭔가 몰래 어디선가 뒤에서 방류를 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것도 이제 다른 거죠. 진짜 대놓고 하는 거랑 그거랑은 이제 그건데 그래서 정말 그 모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 그래서 게다가 아마 전 또 그 생각 나더라고요. 이 오염수 방류 되는 거 보고서 분명 이 작가님께서도 나카자와 케이지 작가님께서도 아마 살아 계셨다면은 또 분명 통탄하셨을 것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방류 아마 반대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네.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 핵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 그 방사능에 대한 어떤 그게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이분은 아마 그 도쿄전력 그때도 아마 한 목소리를 하셨을 것이고 분명히 맞아요. 일본 정부 제대로 해라라고 아마 했을 텐데 그래서 너무 저희가 이제 뭐 오펜하이머나 이제 뭐 더데이스나 이렇게 맨발의 겐까지 다 뭔가 좀 이런 어떤 핵의 좀 그 무서움, 공포 그다음에 어떤 이제 그런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이런 컨텐츠들을 보면서 근데 지금 현실이 너무 연결되니까 접점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핵이란 게 처음에 이제 개발되고 발명이 돼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좋게 한다고 뭐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나쁘게 쓰면은 이제 뭐 원자폭탄 뭐 이런 게로 쓰고 있는데 애초에 이제 핵을 인류가 이제 손 댔을 때부터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러는데 이거 뭐 핵을 만들기만 했지 그 뒤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도 일본도 뭐 지들이 방류하고 싶어서 방류한다기보다는 엄밀하게는 일본 아니라 어느 나라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인류 자체가 아직까지 그 기술이 없으니까 지금 뭐 방법이 없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일본이든 뭐 우리나라든 어디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그 사태 이런 큰 사건이 만약에 진짜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든가 진짜 크게 사고가 난다 그러면은 진짜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거 뭐 해일 덮쳐가지고 쓰나미 와서 일본에 그 완전 뭐 폭발하거나 날아간 것도 아닌데 조금 크랙 가고 저거 된 게 지금 이 정도인데 만약에 진짜로 엄청난 게 뭐 폭발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전 지구적인 재앙이라서 이제 인류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지금도 사실은 저는 약간 그런 생각 저기 오염수 방류라는 거를 진짜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저거라 해서 지금 이렇게 봐주고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는 이거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그 과학기술의 한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거라서 지금 저는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이거 포기 모드야? 그런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근데 인류가 만든 건데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뭐 한 100년 1000년 뒤에 기술이 뭐 개발돼서 그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기술이 없으니까는 못 하는 거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오염수 방류하는 거를 절대 정당할 수 있는 정당할 건 수는 아니고. 없지. 예. 그렇지. 그건 그렇긴 아니고. 한데 그게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을 통해서 맨바레겐을 통해서 그냥 이것도 되게 옛날 만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제 어떤 이제 아무리 어느 시대건 간에 그 통하는 그 만고불변의 진리.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인해서 항상 사람들이 현명해야 되고 맞아요. 이성을 잃지 말아야 되고 이성을 잘 유지해서 그렇게 어떤 집단 광기에 맞아요. 파시즘에 미쳐서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되고 그 전쟁을 벌여서 또 핵을 쓰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 저는 솔직히 요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참 좀 골치 아픈 일인데 지금 한미일이 약간 이렇게 한 팀으로 묶여 있단 말이야 국제적으로. 이거 우리나라 꼬북 노릇하고 있잖아. 네, 한미일이라는 그 한미일 동맹이라는 그 명목 하에 근데 약간 이제 지금 이 한일은 이 한 지붕 아래 있기에는 지금 마치 그런 거란 말이야.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미일 동맹이 지금 뭔가 그 나를 되게 괴롭히던 일진이 이 대빵이 있고 동네에 나를 괴롭히던 일진이 있는데 걔가 나한테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 나 옛날 엄청 잘못을 했는데 나한테 사과한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어느 날 대빵이 불렀어. 야, 너 이리 와봐 해서 불렀는데 가보니까 그 일진이 있네. 나를 괴롭히는 일진이 있네. 근데 둘이 친하게 지내. 근데 여보 뭐 왔냐 하면 그 새끼는 띠껍게 막 사과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대빵이 야, 니네 이제 앞으로 우리 한 팀이니까 그치. 아, 그런 사이좋게 느낌이지. 지내. 딱 그 느낌인 거야. 맞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 그러니까. 언제 뭐 나한테 사과한 적도 없고 미안하다고 한 적도 없는데 지들 맘대로 둘이서 짝짝꿍 돼가지고 나를 오라 가라 친하게 지내라 마라 하니까는 기분이 나쁘지. 네. 태생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한일은 아직도 지금 뭐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관계인데도 지금 뭐 뭉뚱그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것도 역사적으로 그런 게 물론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한국과 국제적으로는 저는 겉으로 제일 이렇게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 뭐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뭐 역사적으로 어쨌든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나는 뭐 그 사실은 뭐 부정할 수가 없어. 아는데 지금 요번에 그렇게 미국이 오염수 방류를 오케이 해준 거나 그걸 딱 보면서 바로 그 옛날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생각났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란 일본이 한국을 그렇게 병합하기 전에 병탄하기 전에 한마디로 야 우리가 조선 먹을게 니들은 대신에 미국은 그럼 우린 필리핀 먹으니까 서로 딜? 오케이. 오케이. 그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면은 또 난 그 어릴 때 그 역사 보면 뭐야 이거 미국도
딱히 그러니까 네가 딱히 우리나라 편이 아니었잖아 얘기하는 거는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되게 선역처럼 보이긴 하지만 엄밀하게는 자기네 이제 국익이라든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우리나라 도와주려고 착한 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요번에 그 오염수 방류 오케이 한 게 제2의 가스라 테프트 미래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국제 관계에서 영원한 뭐 친구는 없다. 그렇지. 영원한 우방도 없고. 언제든 그렇지. 자기 이득에 따라서 배신 때릴 수 있는 게 그게 국제 관계야.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꼬운 일 안 당하려면은 나라 자체가 그렇게 남들이 무시 못하게 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어떤 특정 나라한테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또 힘없는 서름이 느껴지네. 네. 또 그런 것 플러스 또 힘이 없는 거는 둘째치고 우리가 너무 의식이 없어서 이런 거를 또 자초한 면이 있는 건가? 지금 이 상황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요즘에 너무 개인적으로 정말 심각하게 나라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제 안 할 줄 알았어, 난 박근혜 이후에 안 할 줄 알았단 말이야, 나는. 내가 나라 걱정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저는 나라 걱정이 정말 돼요, 진짜.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나라 걱정 제일 많이 돼,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때 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더 바닥이 있었어. 지하실이 있었어. 심지어 저는 이제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한 몇 주 사이에 제가 저도 내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나 싶을 정도였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속 편하게 뭐 이렇게 게임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내가 이럴 땐가 지금 이 생각이 드는 거 내가 갑자기 순간 막 너무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막 그런 거 되게.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 편하게 뭐 재밌었어 내가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만난 건가 내가 지금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약간 시대가 그렇지가 않은데 평화로운 척하는 건가? 좀 이런 네. 생각이 드는 좀. 내가 이렇게 속 편하게 지금 뭐 이런 재밌는 뭐 드라마 재밌게 봤습니다, 뭐 영화 재밌게 나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닌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뭔가 모르게 초조함, 불안함 네. 이런 좀 그런 게 생기더라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기분이 되게 나빴어 난 지금 막 오염수 방류한지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오염수 방류도 짜증 나는데 갑자기 홍범도 그 흉상을 철거하겠대. 나 그래서 이것도 뭔 개소리야 나. 근데 정말 그렇게 막 그 관련해가지고 뭐 국방부 장관이 짓거리는 말들, 총리가 짓거리는 말들 너무 가관이라 뭐지 이거 나 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지금 이건 진짜 뭐지 이건 융단 폭격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갑자기. 약간 어지러웠어요. 네. 정신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방류만으로도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 짜증나는데 이건 또 뭔 개소리가 갑자기 뉴스가 뜨는 거야. 단독 뭐 육사에서 독립운동가들 흉상 철거. 이건 뭔 개소리야 나.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진짜 이래도 되나. 나라가 왜 갑자기 왜 대체 왜 그러니까 아니 난 이것도 되게 너무 웃겨 되게 자기가 옛날에 그랬잖아. 5년짜리 운운했잖아 지금 대통령이 5년 대통령 되기 전에 5년짜리가 뭘 믿고 이딴 소리 했잖아. 그럼 지도 5년짜리가 지금 왜 우리나라 역사 자체를 왜 더 하려고 그러는 거 뒤엎으려고 하는 거야 되게. 더 할 수도 있지. 그 말대로 왜 5년짜리 주제에 왜 대체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 자체를 왜 뒤엎으려고 하냐고 대체. 그래서 정말 전 너무 걱정이 되고 근데 그 걱정됨과 동시에 이제 저의 무력함이 슬퍼요 되게. 힘없는 개인이라서. 각 개개인들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해져. 내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면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폐해인 게 이 사람이 찍은 게 저 사람 찍은 것보다 뭐 더 많아. 근데 뭐 50일이 이겼으니까는 이제 50일의 뜻대로 가는 건데 그렇지 않은 49는 이제 희생을 다 같이 하는 거지. 고통은 분담하는 거고. 그 49로 너무 짜증이 납니다, 저 진짜.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저희야 뭐 이런 얘기 통해서 그리고 아직 구독자 500명도 안 되는 저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 500명 안 되는 그나마 최근에 마스크 걸 좀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가지고 좀 늘긴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불평 불만이나 하는 수밖에 없죠 뭐 저는.
그런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그래, 힘없는 개인인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거나마 옛날에 DJ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벽 보고 욕이라도 해라, 그 말씀처럼 저희도 그냥 이제 이렇게 그나마 이런 뭐 방송이란 걸 하면서 뭐 저희의 생각을 얘기하고, 사실은 저는 좀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그 생각을 했거든. 솔직히 항상 지금 살아오면서 너무 사람들이 조금 역사 문제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어요. 꼭 보면은 약간 역대 정치인들 욕먹는 게 약간 뭐 역사 문제로 욕먹는 게 아니라 꼭 맨날 뭐 경제 뭐 그런 거죠. 그런 걸로 욕을 하는데, 그는 조금 물론 뭐 경제 중요하지, 경제 중요한데 너무 조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좀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어떤 최소한의 우리의 어떤 그런 근본, 그 근본을 해치는 거는 좀,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은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이 뭐 그 많이도 아니고 뭐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잠시나마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만, 이거 좀 우리나라 요즘 사회 분위기 좀 이거 아니지 않나,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어떤 위화감, 위기감, 그러니까 경계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말은 이렇게 해도 저희 뭐 극좌파 막 이렇게 생각하실 때 저희는 되게 중도적인 입장이고 사실은 온건한 좀 그런 우리는 입장이라. 극좌에 끼지도 못해요. 진짜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극좌들을 몇 명 아는데 되게 중간자들. 우리는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내가 극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좌도 아니야. 우리는 중도 정도인데 근데 중도에서 볼 때도 이 정도의 그 위기감이 드는데 우리는 좌측에 끼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치. 좌에서 보면 저런 회색 분자들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냥 저런 저의 이런 그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저 그냥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조금 그런 생각들을 돌이켜 보기만 해도 좀 낫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또 이런 영화나 만화나 이런 작품들을 볼 때마다 그러게 정말 우리는 좀 경계해야겠구나. 맞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뭔가 이성을 나도 모르게 그 휩쓸리는 군중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치. 언론에 호도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약간 좀 세뇌되는 세상에 있기 네. 때문에 이런 게 맞나 하고 진짜로 흘러가다 보면은 그냥 오연수 방류 오케이. 뭐 어떤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도 다 같이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그냥 다 같이 흘러가다 보면은 그냥 다 파멸의 길로. 네. 네. 그냥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맞아요. 다 대충 그냥 뭐 스멀스멀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네. 그게. 그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물론 뭐 제 주변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몇몇 그렇게 인터넷에 뭐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막 그래, 뭐 야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데 선동질하고 자빠졌네. 뭐 그딴 소리 하면서 무슨 뭐 그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거지. 그렇게 말로 문제 없다 그러면 다 문제 없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문제가 없냐고 대체. 근데 무슨 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거예요. 이제 뭐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지 뭐. 독립운동가들 흉상이 뭐 처가 되든지 말든지 뭐 옮긴다던데 뭐 난 그거 내 일상생활에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관련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 대충 넘어가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나라가 이제 이상해지고 나는 어느 순간 그렇게 이성을 내가 이제 부여매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전 그렇게 파시즘에 휩쓸리는 어떤 군중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약간 그런 뭐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혹은 과거를 망각한 자는 그 과거를 다시 체험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저는 요새 약간 좀 무섭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생각을 좀 해보자.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 맨발의 겐도 한번 기회 되시면은 꼭 보시길 권하고요. 실제로 또 최근에 이제 이런 뭐 원폭이라든지 뭐 이런 핵과 관련한 작품들이 있어서 그런 거 연결해서 보면은 야 우리가 좀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구나라는 뭐 그런 지점들도 있고 또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제 이런 뭔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뭐 이런 거 겪었다고는 하지만 야 내가 겪은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건 아니었구나 또 뭐 이런 생각도 그렇죠. 좀 들고 네, 항상 네. 뭐 오늘 맨발의 갠 리뷰를 하면서 또 지금 현실의 제 걱정까지 넋두리까지 더해서 그렇습니다. 네, 한번 해봤습니다. 뭔가 넋두리 방송이 됐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두려운 시대라서 저는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전 진짜 무서운데 네, 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그런 최악의 사태를 그 사태가 오기 전에 조금이나마 어떤 뭐 봉합을 하고 막기 위해서는 네.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또 생각을 좀 깨워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들어서 네, 말하죠 뭐. 네. 저야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저의 생각이라도 그냥 얘기해보고 싶어서.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서 뵙겠습니다.